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결혼한 지 지금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신혼이네요. 네, 신혼이에요. 음. 2023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관계를 가지지 않은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네, 지금 신혼의 절반 이상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사이가 나쁘거나 한 건 아니에요. 동갑이어가지고 친하게 잘 지내는데 이게 너무 친구같이 변화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전 이제 좀 어렵게 된 상황이거든요. 어머나.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2년 반 중에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부부 관계가 없었던 건데 그 이전에는 이제 부부 관계가 있었고요. 그 신혼 아주 극초 만에 있었어요. 극초 만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아예 사라지더라고요. 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장난식으로 이제 그런 걸 보내요. 근데 막 엉덩이 이렇게 때린다든지 좀 장난스럽게 좀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예, 사실 그냥 진짜 동성인 친구랑 같이 그냥 진짜 룸메이트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여자로서 나는 매력이 없어졌나 맞아. 이런 네, 그냥 들어. 기분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서 신청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러시구나. 일단은 사실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진짜 잘하신 게 뭐냐면 이런 부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요새는 줄여서 리스 부부다. 리스. 이렇게 평생 그냥 이렇게 마치 그냥 동반자인데 친구처럼 마치 형제나 자매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보통은 진단이 됩니다. 섹스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3개월에 우리는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섹스리스로 봐야 된다라고 보통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신혼 초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리스 부부 단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아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남편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남편 할 얘기 많다. 그럼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유가 양쪽이 다 있겠지. 들어봐야 돼. 그럼. 자, 우리 남편 어디 계시죠? 네네. 네. 아내가 1년 넘게 지금 부부관계가 없다 얘기를 했어요. 잠자리를 피하시는 건가요? 막 억지로 피하지는 그런 건 아닌데 일을 하는 게 좀 많이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배송직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일을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이게 아무래도 시간대도 그렇고 저희가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한 후에 들어오면 이제 아침 시간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밥을 먹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자다 말고 나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또 바로 저는 자고 일어나서 중간에 또 저희가 오후 시간에도 한번 또 나갔다 오거든요. 아우, 바쁘시네. 너무 힘들어 그거. 힘들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제가 원래 살이 이렇게 찌진 않았지만 살도 많이 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몸도 무거운 것도 있어요. 사실 그 상태로 또 일도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냥 이게 계속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저희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1년 이상의 이런 리스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자녀 계획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진짜? 네, 자녀 계획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아이를 좀 빨리 갖고 싶었던 그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부터 좀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이 그랬구나. 네,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 자궁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제 임신을 하기 저는 쉽지 않은 몸일 거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데 이제 남편은 부부관계를 하면 바로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회피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내가 말한 것처럼 원래 작년에 아이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제가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뭐 개인적인 뭐 저희가 같이 한 빚도 있고 아내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 돈이 좀 급하기도 하고 빚이 제일 첫 번째로 일단 큰 것 같은. 예. 혹시 그 빚의 규모를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저희는 지금 일단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게 압박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를 갑자기 이렇게 낳아버리면 너무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마련은 좀 해놓고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예, 그게 좀 네네.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 1순위가 따로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좀 안전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키우려면 이런 기본적인 재산이나 또 최소한 빚은 없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일단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조금 길게 보면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겠지만 시기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기가 있는 게 있어서 임신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젊을 때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나중에는 또 이렇게 어쩌면 돈을 주고도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군 다음에 그다음에 생명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먼저 계획하고 그 다음번에 환경을 조성하는 거. 전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내분도 시그널을 줄 거면 엉덩이 톡톡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줄 것. 그래서 내가 시그널을 보내면 저 사람이 알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본인의 착각이에요. 그냥 하셔야 돼요. 난 자기랑 함께 잠자리를 하고 싶어 라고, 그리고 나는 몸이 너무 간절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조심스럽지만 시그널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고 오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내는 너무 여러 번 하자 그래. 남편 어떻게 한 3년에 한 번이면 좋겠어. 서로 간의 횟수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율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민방위 훈련 때마저 하자. 아니면 보름달이 뜰 때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시면 훨씬 좋고요. 딱 정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그때만큼은 왕성하게. 내가 이날은 당신을 위해서 침대 위와 침대 아래를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규칙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싫어. 근데 그날까지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부부잖아요. 부부는 서로 함께 부양의 의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정조의 의무라는 것도 가지고 있죠. 부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을 돈으로 돌보고 내 월급으로 돌보는 거, 내가 내 가사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욕구와 그의 정서도 함께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재미를 좀 찾을 때까지는 좀 서로 견뎌주셔야 돼요. 그래야 섹스리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남편이 배송해야 되는 건 정자예요. 정자예요. 진짜 박수가 나오네, 그치?
새벽 총알 배송해야 된대. 새벽 총알 배송. 그러니까 아이 총알벽에서 아하 그랬구나. 제일 급해. 네, 내일은 없어요. 오늘부터 네 파이팅입니다. 어떻게 오늘? 네. 남편 약속했어.